학습 목표와 주요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린 스타트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개발론과 린 스타트업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 린 스타트업의 출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고객 개발론과 린 스타트업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가 창업 기업 쪽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성공한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드롭박스라든지 또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어떤 키트 또는 이제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이제 웰스프런트라는 회사 또는 유권자에 대한 선거 정보 또는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보이티젠 그 외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 정보 검색해주는 이제 아드바크라는 회사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연결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패스 이런 회사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좀 뭐 우리 그 택시를 대체하는 우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우버 역시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린 스타트업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린 스타트업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과연 린 스타트업이 왜 어떻게 출현됐고 배경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의 출현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창업을 할 때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이제 성공한 기업들보다 오히려 실패한 기업들이 좀 많다는 점이죠. 자, 그럼 과연 실패한 기업들의 가장 큰 실패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미국의 컨설팅 기업, 즉 추비 브레인 회사가 2014년도에 실패한 창업기업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조사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1위는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했다. 2위는 시장 수요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즉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개발자 중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조사의 어떤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창업자 같은 경우 보통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충고를 하고 피드백을 하더라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제품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발자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우수하지만 시장에 출시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은 이런 창업 실패 기업의 사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리스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거부가 됐고요. 이 에릭 리스 역시 창업 후에 실패를 맛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제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 자신의 멘토였던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브랭크 교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티브 브랭크 교수를 만나서 고객 개발론, 즉 카스터머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실패 경험이 결국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제품 출시, 제품 개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결국 이제 고객 개발론을 접목을 자기의 실패 경험과 접목을 시켜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크게 고객 지향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비용을 최소화, 즉 린하잖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립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린 스타트업의 어떤 기본 배경에는 결국 뭐냐 고객 지향적인 제품 개발과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는 린 경영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린 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스타트업 창업 기업은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과의 접촉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제 많이 함으로써 초창기에 어떤 제품의 개발 부분,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을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린 스타트업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즉 고객의 니즈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제품 개발 이것이 린 스타트업의 큰 목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의 개념의 어떤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고객 지향적인 제품 개발과 낭비 요소를 줄이는 린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린 경영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린 경영은 도요타의 성장 전략에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경영 기법인데요. 토요타의 창업자 카이치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토요타의 자동차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팠죠. 그래서 이날과 여느 때와 같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마켓에서 그가 사려는 물건의 재고가 바닥이 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켓에서는 바닥이 이제 제품 재고가 바닥이 나려고 하자 재빠르게 새로운 물건을 채워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유레카 가이치로는 그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번쩍했죠. 이 개념을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적용하자. 즉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도 슈퍼마켓처럼 재고가 없이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재고 없이 하지만 부품 재고 없이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도입하자 해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리제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하지만 토요타는 칸반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각종 부품의 정보를 담은 종이표 그래서 이제 부품 상자에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부품 사용 수량 정보를 파악하고 납품업체의 그 부품 정보 재고 정보를 제공해서 납품업체가 부족한 재고를 때맞춰 실시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재고 없는 생산 시스템, 즉 저스트 인 타임이죠. 저스트 인 타임을 개발해서 재고 없는 생산 시스템. 그래서 현재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약 1조 원을 넘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 즉 부품 재고 유지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 혁신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린 경영 개념이 결국은 이제 린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가 고객 지향적 개발 방법이죠. 그래서 고객 지향적 개발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이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회피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 고객 개발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풀 버전이 아니고 최소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이제 개발하는, 개발하는 데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드랍박스가 이제 시장에 제품 출시할 때 역시 상당히 이제 고객들한테 고객 제한적인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또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드랍박스 역시 MVP, 즉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멈 바이오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이 제품 시장에 출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의 MV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는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창업하였는데요. 플랫폼 OS에 관계없이 파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롭박스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차별화였습니다. 이에 드롭박스 창업팀은 기존의 개발자들과는 달리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이 세운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빠른 피드백을 받길 원했고, 우수한 UX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제작하면 제품을 알아서 사용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에는 파일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있었지만 드롭박스가 말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이에 드롭박스의 CEO 드루 휴스턴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앞에서 발표를 하였으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드롭박스가 생각하는 목표 시장을 정의하고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휴스턴은 투자자에게 반대로 드롭박스를 사용해 보았냐고 질문을 했고,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스턴은 드롭박스가 끊김없이 동작하는 것을 느꼈는지 물었으나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좀 더 손쉽게 드롭박스의 장점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MVP 관점에서 드롭박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많은 개발적인 리소스가 요구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휴스턴은 문득 비디오로 MVP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롭박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평범한 3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한 후 얼리 어댑터 커뮤니티에 자신의 나레이션과 함께 시연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휴스턴은 전략적으로 테크 분야 얼리 어댑터들이 좋아할 만한 조크와 유머 레퍼런스 파일들을 마우스로 조작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리소스로 드롭박스의 특징과 파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홍보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드롭박스는 하룻밤에 베타되기 명단이 500명에서 7만 5천 명이 되었고, 드롭박스는 현재 성공한 기업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린 스타트업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객 개발론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 린 스타트업 개발 에릭스가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그 멘토인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브랭크 교수로부터 스티브 브랭크 교수의 고객 개발론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객 개발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브랭크 교수가 제안한 고객 개발론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접근을 위해서 첫 번째가 카스터머 디스커버리, 고객을 이제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터머 밸리데이션, 고객에 대한 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검증 이후에는 이제 그 상용화된 제품을 고객을 이제 구매할 카스터머 크리에이션, 고객을 이제 발견 개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품 이제 그 컴퍼니 빌딩에서 좀 더 이 기업을 이제 규모화시키는 이런 4단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카스터머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맨 처음에 카스터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제품, 타겟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고객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멈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카스터머 밸리데이션 단계로 넘깁니다. 고객은 그걸 이제 사용하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피부 활동을 계속합니다.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피부 활동을 통해서 이 정도면 나는 구매를 하겠다 하는 단계까지 피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용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단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카스터머 크리에이션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신규 고객이 창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 어떤 그 생산 규모, 매출 규모,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컴퍼니 빌딩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고객 개발론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굉장히 고객 지향적인 제품 개발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고객 개발 프로세스에는 카스터머 디스커버리하고 밸리데이션 단계를 계속해서 완성도가 있을 때까지 이터레이션 피부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전통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컨셉을 하면은 바로 이것을 테스트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갑니다. 그래서 알파 베스타 테스트해서 바로 론칭을 하는데,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보면은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고객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제 정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고객 지향적인 개발 방법은 이제 상당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린 스타트업의 출현 배경이 할 수 있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객 지향적 개발 방법. 이것이 굉장히 이제 린 스타트업의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린 스타트업 핵심은 이제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창업 기업의 경우에 인적 또 물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가정, 우리가 다양한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니멈 바이오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정체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가급적 빠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낭비를 줄여서 시장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검증하고 보완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죠. 이러한 같은 관점에서 사실은 린 스타트업이 굉장히 창업기업한테는 유용한 그런 프로세스다,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는 이제 고객 개발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하게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최소 점속 및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빌드하고 구축된 제품 또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반응을 측정해야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고객들의 측정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보완하고 또는 이제 사회 방향 방향을 조기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함으로써 실패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프로세스를 잠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빌드를 하죠. 제품을 출시합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적형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제품 출시한 다음에 최적형 제품 출시한 다음에 고객한테 사용하도록 이제 테스트하도록 제공을 하죠. 그럼 고객들은 이 최적형 제품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합니다. 측정을 하는 거죠. 매저를 합니다. 매저해서 측정된 그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양한 피드백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아이디어 단계로 이제 제공하죠. 그럼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다시 보완하고 다시 또 빌드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되어 그 아이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또 미니멈 MVP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또 고객한테 전달하고 고객은 다시 그 제품을 사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피드백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피벗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비싸지만 이 린 스타트업은 미니멀 바이오 프로덕트라는 최적형 제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 우버는 기존의 이제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출근에 술을 한잔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에 늦은 시간에 공항에 내렸을 때 택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존의 어떤 택시의 불편함들 또는 이제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 택시를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콜택시를 지금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 그 콜택시도 역시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요. 또 주위에 콜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택시를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어떤 택시를 잡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우버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앱을 통해서 하면 자기 위치가 파악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들이 이제 우버 이제 멤버에 가입한 택시들이 주위에 스팟으로 뜨게 되고요. 그럼 거기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저희가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 이 서비스를 이제 중개해 주는 것이 우버 서비스죠. 그래서 일반적 택시 요금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버 택시가 상당히 좀 안락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택시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다 하는 측면, 마치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요금은 좀 비싸지만 편리성과 안락성과 쉽게 또 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바로 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서비스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우버 서비스를 처음 개발할 때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풀 버전, 풀 스케일로 개발해서 서비스를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5명의 택시를 기반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 여성 고객이냐면 이 택시 기사들이 사실은 가장 우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 택시 기사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 고객이 탔을 때 혹시라도 이제 이 택시 운전사가 전과가 있거나 또는 이제 어떤 그 범죄자인 경우에는 여성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 시큐리티 보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따라서 과연 이제 여성 고객들이 이 어떤 검증되지 않은 택시를 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먼저 여성 고객 상대로 다스케이 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거기서 다양한 문제가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이 택시 기사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한 결과 현재 우버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그 우수한 서비스를 갖다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는 현재 이 개발한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디 보시면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대 부에 새롭게 진입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린 스타트업은 창업 기업에는 절대적으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우수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린 스타트업과 고객 개발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결국 창업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린 스타트업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네, 현재 린 스타트업은 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그 비즈니스 캔버스도 우수한 방법론이지만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낭비 요소를 제거한 린 스타트업이 더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적용한 린 캔버스가 개발돼서 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됨으로써 앞으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는 창업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린 스타트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일문일답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린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을 봤을 때 린 스타트업은 실패 경험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린 스타트업의 장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의견 입력 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여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보세요. 이것으로 린 스타트업의 이해, 일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린 스타트업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